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는 모닝 페이지를 써야 한다. 아니다. 감사일기를 먼저 써야 한다. 아니다. 감정일기다. 아니다. 끌어당김을 위해 위시리스트를 써야 한다. 명상을 해야 한다. 주식을 확인해야 한다.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한다. 춤을 춰야 한다. 등등 그 시간에 맞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일기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쓰기 20년 차, 현재까지의 기록 생활을 바탕으로 제가 발견한 가장 이상적인 시간 구분은 아침, 오전, 점심, 늦은 저녁 4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시간대별로 적합한 일기쓰기 방식이 있습니다. 똑똑한 직원과 멍청한 직원에겐 각각 다른 일을 줘라. 남들이 정한 시간에 살지 말고 내가 정한 시간에 살자입니다.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시간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소개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에서 시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2가지를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단일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생명에게 동일한 시간 속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사실 아닙니다.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며 변하는 것이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주의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속도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밀한 시계로 측정한 결과 높은 곳에서의 시간은 낮은 곳에서의 시간보다 빠르게 흐르고 움직이는 곳의 시간이 멈춰 있는 곳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실존하는 우주의 시간이 아닌 편의를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죠.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존하진 않지만 누구나 느낀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처럼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적 실제입니다. 고로 시간을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가 붙잡으려 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리하려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금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일기 쓰는데 이론 물리학까지 얘기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제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일기를 어떻게 써나가는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이름으로 부르던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구분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공통의 개념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아침, 오전, 점심, 늦은 저녁이죠. 제게 아침은 매우 짧은 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화장실을 가기 전까지의 5에서 10분 사이의 시간이죠. 이 시간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 이때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몽롱한 상태여서 눈을 뜨자마자 일기장을 펼치고 적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하는 행동이 줄리아 카메론이 말하는 모닝 페이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 사실 모닝 페이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 없이 후루룩 써내리는 방식이 저에겐 그렇게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몽상에 빠진 상태에서 쓴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쓰는 이 행위를 드림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든 드림 페이지는 몽롱한 상태에서 진짜 중요한 삶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짐으로써 숨겨왔던 속마음을 말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꿈꾸는 것들, 되고 싶은 모습들을 쫙 적고 그것들을 왜 원하는지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반복적으로 자주 물어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자의식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질문한다고 해서 그 속마음을 쉽게 열어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강도나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 무언가 솔직한 답변을 얻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지 소유하고 싶은 집, 차, 물건 등에 대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갖고 싶다라고 쓰는 순간 나는 결핍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침의 시작을 결핍된 상태로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죠. 제 오전은 아침 이후부터 점심을 먹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으로는 8시 30분 정도부터 1시까지의 시간이죠. 전 이 시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똑똑한 직원이 출근하는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력이 항상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뇌는 생물입니다. 기계처럼 매번 정확하게 똑같은 아웃풋을 일정하게 내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수면 직후가 가장 신선한 상태고 자기 직전이 가장 판단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저에게 시킵니다.
시간입니다. 오전이 되면 5에서 10분 정도 어젯밤에 작성해 놓은 플랜이나 투두리스트를 점검합니다. 제 경우에는 플랜이나 투두리스트를 전날 저녁에 작성해 놔야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날에 1차 작성을 해놓고 오전이 되면 다시 점검합니다. 왜 다시 점검할까요? 저는 이성적인 측면에서 밤에 내린 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이 되어 똑똑한 직원이 출근하면 어젯밤 멍청한 직원이 해놓은 일을 점검해 보라고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전 그 직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점심 먹기 전까지 중요한 일을 다 마치도록 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점심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시에서 2시 정도이고요. 저는 이 시간을 홍대병에 걸리는 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오전에 중요한 과제를 끝내놓은 채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맛있게 밥을 먹은 후 근처 카페나 공원으로 나가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오전에 느꼈던 것들, 아이디어, 감정일기, 가사쓰기, 그냥 일기 쓰기, 필사하기, 음악 감상 등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그날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혹시 뭘 써야 할지 좀 막막하시다면 인스타그램에 제가 매일 다양한 일기쓰기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프리라이팅입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멈추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 고민거리, 소중한 일상 등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쉬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노트북이든 노트로 쓰던 상관없으며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스톱워치를 맞춰놓고 써보세요. 아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도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스톱워치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폰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가방이나 옷 안쪽에 숨겨놔 주세요. 마지막으로 일기쓰기 좋은 시간은 늦은 저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9시부터 자기 직전까지 시간이죠.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멍청한 직원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시간. 이때는 하루를 돌아보며 리뷰하는 내용을 담는 편이고요. 인상적인 순간, 내가 봤던 좋은 컨텐츠의 내용 등 짧게 요약해서 적어놓습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은 짧게라도 적어놓고 기억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요약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꺽쇠 화살표로 댓글을 달아 제 생각을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적어봅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이지만 적어 놓음으로써 뇌가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기에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감사일기를 적습니다. 제가 발견한 궁극의 방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밥이 맛있어서 감사했다, 하늘이 예뻐서 감사했다 등과 같은 건 아무리 써봐도 제 안에서 깊은 감사를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생명체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씁니다. 우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쓰고요. 하루를 살아가며 제게 친절을 베풀어줬던 직원이나 동료들에 대해서 감사를 쓰고 나에게 미소를 보여준 아이들이나 길에서 걷다 만난 고양이, 강아지 등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씁니다.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기 직전에 쓰는 이 감사일기는 피로감도 있고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고 짧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일기를 얼마큼 많이 쓰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잠들기 직전 감사한 마음을 진짜 느낄 수 있게끔 스스로를 세팅해 놓고 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나열한 저의 시간대는 이 시간대에 모두 써보라는 것이 아니라 각 시간대별로 이런 내용들을 쓰면 좋겠다라는 저의 권유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생활에 맞게 직접 적용해보고 응용해서 변형시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해드리고 싶었던 선물 같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라는 영화에서 줄리엣 비노 씨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 여배우를 연기합니다. 20대의 뛰어난 미모와 훌륭한 연기력으로 월드스타가 되었지만 50대가 된 그녀는 이제 퇴물이 되었고 자신보다 젊고 매력적인 조앤이라는 여배우에게 자기가 맡았던 주인공 역할을 내어주고 조연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줄리엣 비노 씨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젊은 감독이 찾아와서 자신의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줄리엣 비노 씨는 작품의 캐릭터가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보다는 젊은 당신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조앤 같은 그런 20대 여배우를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젊은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I don't like this era. You're wrong, it's yours. Hey man, I didn't choose it. And if my era is Joanne Ellis and viral internet scandals, I think I'm entitled to feel unrelated, aren't I? I mean, it's nothing against her. I guess I just assumed you'd understand.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간이란 개념을 사용할 뿐 시간에 갇혀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대는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부터 노트를 펼치고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싶으세요? 비록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삶이더라도 그 안과 밖에서 쳇바퀴를 굴리는 다람쥐가 아닌 시간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만의 시대를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일기 쓰기가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유용한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